차렷. 네. 반갑습니다. 자, 악기 잡아서 일단 롱톤 1부터 좀 풀고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롱톤 해볼게요. 솔부터. 한, 둘, 셋, 넷. 라, 둘, 셋, 넷. 네, 시, 셋, 넷. 또 셋, 넷. 네, 셋, 넷. 미, 셋, 넷. 파, 셋, 넷. 솔, 셋, 넷. 라, 셋, 넷. 시, 셋, 넷. 도, 셋, 넷. 네. 자, 그리고 리듬. 자, 4분음표 한 박씩 솔로 한번 한 박씩 8박 불러보겠습니다.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8분음표 따따따따따따 셋, 넷. 예, 그 다음에 세디 따름표 3년음 따따따 쿵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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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네, 발박자 쿵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한 박씩. 그 다음에 16분음표 쿵짜짜짜 쿵짜짜짜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16분음표 분할 띠다 가볼게요. 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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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그 다음에 그 반대 다띠 가보겠습니다. 둘, 셋, 넷. 그 다음에 따띠띠 따띠띠 한, 둘, 셋, 넷. 그 다음에 띠리다 그
반면 띠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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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그 다음에 가운데가 띠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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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네, 기본적으로 이 오늘 했던 걸 반드시 하시면서 지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앞구미 몸에 대해서 이제 얘기만 하고 실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구미 몸 1번 앞구미 몸 그거는 예전에 자료는 다 거기 있을 겁니다. 네. 앞구미 몸 1번 있습니다. 1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없으면 얘기하세요. 네. 없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작은 6월 1일 달 수업. 6월 1일 날 수업. 작년 6월 달에도 했고 한 11월 달에도 했을 거고요. 앞구임은 이제 앞구임은 우리말로 하면 장식음이죠. 장식음. 예. 말 그대로 주 멜로디 앞에 음을 추가를 해서 꾸며주는 걸 이제 앞구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요는 뭐 전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앞구임음을 이제 밑에서 이렇게 어프로치 해주는 부분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어떤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꾸밈음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앞꾸밈음은 음을 한 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밑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 보통 반음을 많이 쓴다. 물론 그 밑에 그 밑에 음에 바로 온음을 써듣기도 하고 그 밑에 밑에 삼음을 쓸 수도 있고 단음을 쓸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반음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무엇 때문에 반음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음을 쓰는 이유가 네. 네네. 안정적이다. 네. 아주 안정적인,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그게 이제 반음을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스케일 구조상 그 타겟음이 누트라고 했을 때 도라고 했을 때 그 타겟음이 도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반음을 썼을 때 그 스케일 구조상 도 밑에가 C잖아요. 그렇죠? 도 밑에니까 C잖아요. 이제 C가 스케일 구조상 도레미파솔라 시도 하고 시도 하고 안착되는 느낌을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스케일 구조상 밑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그 음의 반음을 밑에 음을 쓴다. 그렇게 썼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루트로 그 타겟음으로 들어갔을 때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음을 쓴다. 그래서 무조건 반음을 써야 된다 그건 아니다. 온음을 써도 된다. 그 밑에 삼음을 써도 된다. 어떤 음을 써도 되는데 느낌상 이제 좋은 느낌의 어떤 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음을 많이 쓴다 주로. 그래서 구조상 반음을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 밑에서 이렇게 꾸며줬을 때는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하행을 할 때는 그 또한 스케일 구조상 타겟음이 도라고 했을 때 스케일 구조상 도시라솔파미 레도 하는 안착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위에 음은 온음을 쓴다. 물론 이 또한 반음을 써도 상관없고 온음을 써도 되고 위에 삼음을 써도 되고 어떤 음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안정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게 온음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게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앞구미음을 우리나라 말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식음이고요. 장식을 해준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스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앞구미음은 보통 이제 음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음표를 그려서 샵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앞구미음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상음으로 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음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스쿱은 뭐냐면은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올려주는 걸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스쿱의 표시이다. 음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악보를 표기를 할 때 이렇게 기호로 그냥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음표 위에다가 반음 밑에서 어프로치를 하거나 그럴 때는 기호로 이렇게만 표시해줘도, 이렇게만 표시해줘도 키로 이렇게 음표로 표현을 해서 앞구미음을 쓰는 게 키스쿱이라고 그랬죠. 키를 사용해서 반음을 올려주는 게 키스쿱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기호로서 이렇게 그냥 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립스쿱이라고 그랬죠. 반음 가까이 쳐져 있는 음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타겟음이 이제 레로 됐을 때, 지금 악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레의 원래 멜로디가 레였으면 그 밑에 도샵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키로 이렇게 쓰는 걸 도샵 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도샵 레 이렇게 쓴다는 거고, 립은 그냥 하는 걸, 립스쿱은 그냥 키를 움직이지 않고 레를 잡은 상태에서 반음 올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음을 낮은 음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립스쿱이라고 그러죠. 스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배우셨죠. 그래서 꾸밈음을, 장식음을 반음 밑에서 올리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키로 올려주는 앞꾸밈음, 그다음에 립으로 올려주는 립스쿱. 이 두 가지 꾸밈음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키로 하는 앞꾸밈음 1번을 한번 이제 악보에 그려진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해줬을 때, 연습을 해 놓으시면 어떤 악보를 이렇게 받더라도 이게 그 음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꾸밈음을, 장식음을 해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앞꾸밈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보 보신 것처럼 이제 네에서 이제 타겟음이 네라고 하면은, 원래 음이 네라고 하면 도샵하고 도샵해서 도샵 레 한다라고 그랬죠. 도샵 선생님 도샵 한번 짚어볼까요? 배우셨죠? 그렇죠. 아니요, 그거 밑에 거. 예, 그렇죠. 가운데 거. 거기에서 레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도샵 부르면서 도디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셋, 넷. 디레. 네로. 같이 돼야 네로. 디레.
네, 아셨죠? 도 같이 떼야 되면 새끼 손가락 두 개를 같이 떼야 돼요. 왼손 손가락, 오른손 손가락 두 개를 다 떼야 내려가겠죠? 길에. 그거는 솔샵이고 그 밑에 거, 가운데 거 여기, 가운데 거 바깥쪽에 거. 가운데. 예, 그렇죠. 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레가 나온다 그러면 도샵 레를 해가지고 도샵 레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 나올 때는 어떤 놈을 쓰죠? 미가 나오면 레샵을 써야 되겠죠? 레샵. 악보에 그려져 있는 대로. 레샵이 어디죠? 레샵. 도 위에 있는 여기죠? 도 위에 있는 요거. 예, 오른손 새끼손가락 도 위에 있는 위치. 그래서 레샵미 이렇게 되겠죠? 리미. 한번 불어보시겠어요? 주 선생님 소리 잘 납니까? 어립니다. 피스 바꾸고 소리 잘 나요? 그렇게 이제 미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레샵미 이렇게 해서 장식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샵을 장식을 준다는 얘기고요. 자, 파가 나온다면 뭐죠? 파가 나오면 미파. 그렇죠? 미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파가 나오면 미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솔이 나올 때는 뭘 써야 되죠? 파샵을 써야 되겠죠.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샵 솔. 네. 그 다음에 라가 나올 때는 뭘 써야 되죠? 솔샵. 솔샵은 뭐죠? 솔을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맨 위에 거죠? 이게 솔샵이죠. 솔, 실라 이렇게. 나로 가야죠, 나로. 자, 그 다음에 C로 가야 되겠죠? C로 가야 되는 건 라샵에서 C로 가야 되겠죠? C가 타겟음일 때는 C로 갈 때 라샵에서 C가 타깃일 때 라샵을 써야 되는데, 라샵은 세 가지 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C로 갈 때는. 근데 잘 어울리는, 그 중에 잘 어울리는 게 있겠죠. 라샵, 자,
라샵 세 가지 포지션 어디라고 그랬죠? 라샵 운지방법 세 가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자, 라에서 라를 잡고 사이드 잡는 거, 사이드 오른손 사이드 1번 잡는 거, 이게 라샵이죠. 라샵, 이게 라샵이죠. 라샵에서 C로 가는 거. 아시겠죠? 여사님 헷갈리세요? 자, 헷갈리면 뭐 얘기를 하세요. 그냥. 자, 라샵. 밑에 거. 이게 라샵. 셋이. 아니면 여기서 C로 가요. 셋이. 아셨죠? 그게 이제 라샵, 원래 라샵이에요. 라샵이 위에 라를 잡고 사이드 오른손 사이드 맨 밑에 잡는 게 그게 라샵이에요. 라샵 C, 그러니까 C로 타겟이 되면 루트가 되면 라샵을 써야 되겠죠. 라샵 C. 그렇게 라샵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한 개 또 뭐 있죠? 라샵이 또 뭐 있죠? 예? 그렇죠. C를 잡고 파샵을 잡고 이게 라샵이라고 그러겠죠. 파샵을 잡든지 파를 잡든지 C에서 C를 잡은 상태에서 파를 잡든지 P를 잡든지 그래서 얘만 떼주면 되겠죠. 잡은 상태에서 파샵. C 잡은 상태에서 파샵을 얘만 떼주면 돼. 얘를 잡고 얘만 떼면 C로 가겠죠. 얘가 C니까. 자, 이해하셨죠? 그걸 안 써보면은 못 써먹어요. 써먹을 일이 많아요. 많은데 안 쓰면은 못 써요. 그러니까는 스케일 연습할 때 크로매틱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크로매틱 스케일을.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지션이 한 개 더 있다고 그랬죠. 뭐죠? C 밑에 작은 키. 예, C 밑에 작은 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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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 밑에 작은 키가 비스키예요. 얘를 같이 누르고 있다가 얘를 비스키를 떼면 돼요. 이렇게. 시 손가락을 같이 두 개를 같이 이게 왜 C? C하고 같이 누르고 얘를 떼는 거예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작년부터 계속 가르쳐 드렸던 얘기인데 예, 이게 실기가 그만큼 짚어드리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오늘 또 새삼 또 느끼는데요.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외로 굉장히 쓸 데가 많아요. 이 지금 방금 한게 뭐라고 해? 비스키, 어. 예, 비스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라샵이 어. 라샵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 운지 방법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샵이라는 개념은 스케일에서 악보에서 기본적으로 라샵이라는 건 라를 잡고 여기 사이드를 잡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본 키고요. 기본적인 키예요. 라샵 C 플랫 키예요. 그 다음에 C를 잡고 파샵을 잡는 게 두 번째. 물론 파샵을 잡아도 되고 파도 잡아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예,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면 돼요. 근데 보세요. 음모를 파를 잡았을 때 파샵을 잡았을 때 약간 음색이 달라요. 예, 약간 음색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써도 좋아요. 어떤 걸 써도 좋고요. 저는 파샵이 훨씬 더 음색적으로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 파샵을 이제 운제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예, 파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지난 시간에 했던 속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속주라는 건 빠르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은 속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라에서 라샵으로 가는 속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라에서 라샵으로 빨리 가는 속주를 위해서 그런 거고, 파샵을 잡는 거는 C에서 반대로 내려올 때, C 플랫으로 내려올 때 속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속주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은 속주를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스키를 쓰는 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표상에 플랫이 붙었을 때, 플랫이 붙으면 플랫이 한 개 붙으면 무조건 C 플랫이죠. 한 개 붙으면 무조건 C 플랫이에요. 악보상에 플랫이 붙는 거 한 개는 무조건 C 플랫이에요. 플랫이 붙으면 무조건 C 플랫을 연주를 해줘야 되잖아요. C가 아니고 C 플랫을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때그때마다 요렇게도 잡을 수도 있고 요렇게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편해. 근데 C의 밑에 있는 이 비스키를 C하고 같이 잡고 연주를 하면 이게 C 플랫이잖아요. 이게 그냥 C 플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얘를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잡고 있으면 C 플랫은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비스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용이한 키예요. 그래서 플랫이 있는 키에서 플랫이 한 개 붙어도 두 개 붙어도 무조건 얘를 잡고 운지를 하면 C 플랫은 그냥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조표상에 플랫이 붙었을 때는 무조건 C 플랫을 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음을 연주를 할 때 굳이 얘를 뗐다 붙였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누르고 계셔도 다른 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누르고 계시고 뭐 C, 라, 솔, 파, 미, 레도 다른 음을 눌러도 전혀 다른 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C 플랫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를 플랫이 붙어 있는 C 플랫 한 개가 붙으면 무조건 얘를 누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활용도가 높아요. 이해를 못 하시면 활용을 못 해요. 그러면 손이 바빠져요. 이해를 못 하시면 손이 바빠져. 몸이 불편해져요. 쉽게 할 수 있는 연주를 어렵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음악이 쉬워져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여사님 이해하셨어요? 이해 안 되면은 말씀을 하셔요. 저도 이게 사실은 지금 올해 아까 제가 선생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올해는 내가 이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뭐냐면 그 악보마다 이제 샵이 붙고 플랫이 붙는 악보들이 있잖아요. 악보들이 있는데 플랫이 여기에 한 개 붙으면 무조건 C 플랫이에요. 플랫이 한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악보상에 머리에 플랫이 한 개 붙으면 무조건 C 플랫이에요. C 플랫이라는 거는
C음은 무조건 C 플랫을 해라는 얘기잖아요. 예, C 플랫을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샵으로 이렇게 C 플랫을 하든지 라샵이나 C 플랫이 똑같으니까 C를 잡고 이렇게 하든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를 C 밑에 B스키하고 같이 두 개를 잡아줘 버리면 얘는 멜로디상에 C 플랫이 나오면은 얘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C 플랫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음을 운지할 때 얘를 떼고 운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르고 다른 음을 누르시더라도 다른 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C 플랫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누르고 다른 음을 누르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사님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하면 내가 플랫에서 따로 신경을 쓸 필요 없어. 네. 이해하셨죠? 보통 우리는 여기 C 누르고 요 두 개를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걸요? C 플랫을 예. 여기 누르고 C 누르고 아니 보통 이걸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 거야? 아니에요. 두 개. 예? C 누르고 이거. 왜 그리 복잡한 걸 쓰죠? 그거는 이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어느 계보를 보더라도 어느 악보를 보더라도 그런 운지 방법은 없어요. 잘못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누가 잘못 가르쳤거나 그런 운지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C가 나오는데 늘어요. 아니, 그런 불편함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자 들어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C 잡고 밑에 사이드 두 개를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음색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원래 음이 이거예요. 이게 C 플랫이에요. 부르지 마시고요. 그러면 두 개 잡는 거 맞아요? 높아요. 음이 안 맞아. 그거는 그런 포지션은 없어. 그거는 어디 가더라도 그런 포지션 없어. 그건 잘못된 건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음이 지음이 아니야. 제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주위에 그렇게 쓰시면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해하셨죠? 플랫 분명히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샵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굉장히 쓰임이 많아요. 라샵 C 플랫이 세 가지로 쓰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쓰기도 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운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네. 가만히 네. 나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야마 그 원래 악보예요? 네.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내가 모르는 방법이 어쨌든 이거는 불편한 방법이에요. 네, 그냥 나오긴 나오는 데 있는데 저기 야마 원래 나와는 거기에는 도를 떼고 이렇게 돼 있네. 라샵을 잡는 거. 근데 음이 좀 이상해요. 얘도 이상한 문제예요. 돌을 떼고 네. 밑에 작은 건 눌리 있다가 또 눌리는 게 다 달라요. 네네네. 떼는 대신에 돌을 떼고 이 라샵을 찾게 됐는데 그 음정이 이상해요. 어쨌든 라샵? 돌을 떼고 라샵이네. 도 떼고 지금 라샵인 것 같은데. 라구나. 네. 라에서 라샵. 이거는 원래 키고 라에서 라샵. 그러니까는 네 가지 방법이 네.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똑같았는데 그게 네 가지 방법이죠. 네,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네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 C를 잡고 파샵을 짚어도 되고 파를 짚어도 되고 그게 두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파샵을 잡든 파를 잡든 그거까지 쳐서 네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죠. 난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얘기했던 게 다 이제 네 가지 방법에 하나에 속한다는 얘기죠. 실을 잡은 상태에서 파를 잡아도 되고 파샵을 잡아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것까지 치면은 네 가지 방법은 맞죠. 그래서 그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활용도가 많아. 연주 테크닉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라에서 라샵을 이렇게 잡는 거는 라에서 라샵으로 빠르게 숙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C에서 파나 파샵이나 파샵이나 파다 이렇게 짚는 거는 C에서 C 플랫으로 내려오는 걸 빠르게 속주를 하기 위해서 파나 파샵이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 C 밑에 B스키를 사용하는 거는 조표상 플랫이 붙었을 때는 무조건 얘를 두 개를 같이 잡고 연주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 방법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2옥타브 도로 이제 타겟이 갈 때는 이제 시도겠죠. 시가 반음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도의 시를 잡고 도를 여기 잡고 도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사이드 시 잡고 이렇게 잡는 거 시도 이렇게 해도 되고 시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원래 시도 그렇죠? 그냥 시도요. 2옥타브 시도 그렇죠. 시 잡고 도 2옥타브요. 2옥타브 시도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시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시 잡고 사이드 두 번째 잡는 거 시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네? 시도시는 좀 많이 쓰입니다. 네네네. 시도시는 여기는 많이 쓰이죠. 네, 많이 쓰이죠. 시도 시를 잡고 여기 가운데 거 하는 거 이게 시도죠. 그래서 시도 반음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 2옥타브 내려갈 때는 도샵 오픈된 상태에서 내로 잡는 거죠. 이게 간혹 자 이게 불편하다. 이게 불편하다. 도샵 내로 가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사이드 2번을 쓰세요. 음이 좀 불안정하게 너무 많이 불안정하네. 원래는 그냥 원래 그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2옥타브는 똑같죠. 나머지 포지션들은 옥타브 키만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레샵미 한번 해볼게요. 레미 레샵미 미가 타겟일 때 레샵미 레샵 옥타브 2옥타브
이 옥타브요. 그 다음에 파일 때는 미파, 그렇죠? 미파. 불러보세요, 미파. 그냥 미파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파로 갈 때는 미파. 솔로 갈 때는 또 뭐죠? 네, 고민할 게 없는데 그냥 파샵 솔. 네, 솔로 갈 때는 파샵 솔. 자, 라로 갈 때는 뭐죠? 솔샵나, 솔샵나. 솔샵나. 그 다음에 C로 갈 때는 라샵, 라샵 C.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C도는 두 가지죠. 두 가지 방법. C도 두 가지 방법. C도. 네. 헷갈리세요? 이게 잘 헷갈리면서 또 많이 잊어먹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가 컴퓨터에 엑셀이나 요 휴대폰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알아도 설명 듣고 알아보고 또 썼더라도 저는 그래서 엑셀에 함수를 해가지고 많이 썼더라도 한참 안 써먹으면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음악에 요 들어오는 음악을 많이 써보고 그리고 아니면은 샵이 한 개 보고 두 개 보고 세 개 보고 네 개 보고 하면서 따라서 그 레가 도가 되는 시점 네 자리가 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불러보고 또 미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불러보고 파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안 익혀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 해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음은 어느 자리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연습을 가지고 알았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까먹은 거예요. 연습 안 하면. 또 연습을 해갖고 익히지더라도 한참 안 쓰면 또 잊어먹어요. 그거는 분명한 얘기고요. 네. 익숙하지 않으면은 사실 써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악기를 잡으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롱톤 연습하셔야 되고요. 리듬 패턴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매틱 스케일 연습해야 돼요. 반음계 크로매틱 스케일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반음계를 운지하는 방법을 내가 까먹지 않아야 여기에 써먹을 거 아니에요. 반음계 운지하는 방법을 매일 웜업 하듯이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매일 한다고요. 저도 안 까먹기 위해서 매일 악기 잡으면 기본적으로 해요. 저도 안 까먹기 위해서 하는데 하물며 안 하시면 오늘 배워서 내일 뭐 한 며칠 안 하면 당연히 까먹겠죠. 네. 까먹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노래한다고 고개 실력이 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노래 연습 많이 한다고 곡 늘지 않아요. 곡이 늘려면요, 노래가 늘고 이렇게 부는 구력이 좋아지려면요, 기본 스트레칭을 무조건 해야 돼요. 몸이 유연해지려면은, 머리가 유연해지려면은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무조건 해야 돼요. 몸은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곡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몸도 안 풀고 곡 연습만 하니까 내 제자리 몸이 딱딱한 거예요. 연주가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멀리 가시는 거예요. 어렵게 멀리 가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어렵고 멀리 가시는 거예요. 쉽게 가시려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배웠던 이 시스템을 그냥 연주곡 하기 전에 하루에 뭐 보통 한 시간 이상은 하실 거 아니에요. 한 2시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시간 한다면 1시간은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1시간 노래 하시고요. 1시간 불 시간 있으면 30분 기본적으로 하시고 30분 노래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곡이 다양하게 내가 뭔가를 쓸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다른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기교적인 것들을 노력을 안 하고요. 그냥 악보만 익혀서 그냥 노래 그냥 멜로디만, 그냥 단순한 멜로디만 만들기가 밖에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요 한 곡 조금 연습되면 또 다른 곡 또 연습하고, 요거 좀 되면 다른 곡 연습하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곡을 하든 수준은 똑같은 수준에서 계속 그 수준에서 계속 연주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다른 걸 뭔가를 하시려고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신 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조금 더 좋은 연주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뭐가 불편하다, 이런 걸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쓸 게 없어요. 이게 다 테크닉에 들어가야 되는 기교인데 뭐 쓸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악보대로 그냥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데 뭘 배워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하면 되지. 근데 하경이 말씀은 이게 노래를 하면서 이제 샵이 나오는 이제 노래를 곡을 하다 보면 그 이제 샵은 머릿속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 잊어버리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이게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머릿속에 지금 안 남아있대 말이지. 그 말, 그러니까 그 차이. 그러니까는 네. 그걸 낭만 있게 네. 하려면 매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샵이 보통 뭐 샵 2개, 3개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예, 안 하시려고 하니까는 당연히 쓸 게 없죠. 당연히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계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연주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악보 보는 게 눈에 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는 2개, 3개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안 하시려고 하시는 네. 거죠.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가령 보기 선생님,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 말고요. 네, 다른 질문을 하나 하면 안 됩니까? 네, 뭐 무슨 질문을? 높은 음자리가 있는데 네, 네. 박자가 4분의 4박자나 4분의 3박자가 없고 네, C만 있는 거는 그게 이제 4분의 4박이라는 표시입니다. C가 C로 되어 있는 게 4분의 4박을 기호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4분의 4박이라는 표시입니다. 네. 4분의 4박이 쓰이는 게 있고 네. C만 있는 게 있어서 네네네네. 그게 이제 4분의 4박을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보상에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예. 네네. 그걸 이제 4분의 4박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C를 쓰면 4분의 4박. 네, 4분의 4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쉴게요. 네.